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지치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그냥 일반 진통제로 관리가 안 될 정도의 상태였어요. 자녀들이 원인을 모르겠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이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머리 아파 어지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 뭐 진통제 먹고 좀 쉬면 나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증상들이 자꾸 조금 더 심해지고 빈도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혹시 머리에 뭐 두뇌에 문제가 있나? 다른 어떤 원인이 있나?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 보려고 병원을 가서 이제 각종 검사를 받아보고 뭐 머리 쪽에 CT나 MRI를 찍기도 하죠. 근데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심은 되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찝찝하고 답답하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머리는 괜찮고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얘기를 반복할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질적인 원인이 아닌 기능적인 원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두통과 어지럼증은 성인들의 두통과 어지럼증과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고 하면 혈압 아니면 귀의 문제, 뭐 이석증, 메니에르증 아니면 이 목 디스크 이런 식으로 어떤 질환이나 어떤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혈압이 있거나 이석증, 메니에르 이런 증상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원인은 적고 간혹은 두뇌의 문제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머리가 뇌의 문제로 인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두통의 정도와 어지러움의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요. 아이가 자꾸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이거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진짜 머리의 문제로 나타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두뇌의 문제 전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어떤 그 기질적인 두뇌의 문제, 뭐 귀의 문제, 혈압의 문제, 목의 문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두통과 어지러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한테 그 나타나는 이유, 검사로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왜 불편한지 알아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허, 혈허라고 말하는 체력 부족입니다. 체력과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 아이들이 쉽게 지치기 때문에 두뇌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주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나타나는 원인인데 간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간에 어떤 소통의 기운이 막혔을 때 이제 두통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죠. 우리가 예민해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많이 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보통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문제로 나타나는 건데 식적 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제대로 소화가 되고 소화 흡수가 제대로 돼야지 몸에 노폐물이 남지가 않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고 이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자꾸 몸에 쌓이다 보니까 속이 울렁울렁하거나 미식미식하거나 이게 어지럽거나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데 폐허라고 얘기합니다. 비염이나 호흡기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어지러움, 두통이 동반되는 그 경우 역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네 가지 기능적인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검사로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없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검사상 문제가 없었으니까 철분을 좀 먹여볼까? 영양제 먹여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치료를 위해서는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소화가 불편해서 내가 몸에 노폐물이 자꾸 생기는데 그래 가지고 두통과 어지러움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너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구나. 철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철분 먹여. 영양제 먹여. 안 그래도 속이 자꾸 불편한데 뭘 자꾸 먹여. 그러면 더 부담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인과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 증상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것인지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치료의 방향이고요. 그럼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아까 혈허, 기허라고 얘기한 체력 부족의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만 활동해도 금방 지치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뭐 입술도 퍼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해 보이고 잘 지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아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이런 체력적인 부족, 혈액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나 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성, 그다음에 간우리라고 얘기했던 그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애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짜증이 늘어요.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식적과 담음인데, 식적과 담음 우리가 흔히들 체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체하면 단순히 여기가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몸살 기운도 나타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도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잘 안 먹어. 좀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다고 해. 배 아프다는 얘기 자주 하고 속 울렁거린다는 얘기 자주 하고 멀미를 자주 한다? 그러면 애가 소화기가 좀 약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 문제로 나타날 때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비염을 갖고 있어서 코를 막혀하고 자꾸 콧물을 축 풀고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호흡기 증상과 연관해서 또 증상이 나타나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는 자꾸 아프다고 해.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애들을 도와줘야 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기능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작년에 내원했던 10살 여자아이인데 두통이랑 어지러움이고 두통이 특히나 심해요. 1년 정도 전부터 두통이 시작된 아이였는데 검사 다 했죠. 너무 심하니까. 학교나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두통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 처방을 받고 관리를 하자라고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일반 진통제로 관리가 안 될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두통 검사하고 나서 두통 진단 받고 그다음부터 2개월 후부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일반 진통제가 아니라 항우울제랑 뇌전증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 정도로 강한 약을 먹게 되냐면은 일반 진통제로 관리가 안 되니까 항우울제를 먹어서 신경적으로 조금 무디게 만들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뇌전증 약 같은 경우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자고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독한 약인데 너무 오랫동안 먹고 있으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소개받고 저희 한에는 오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네 가지 기능적인 원인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어디에 해당됐냐면은 첫 번째에 해당됐어요. 맥을 보니까, 몸 상태를 보니까 애가 되게 금방 지쳐. 핏기도 없어요. 맥을 보니까 맥이 되게 가늘고 약해. 이 친구 혈액이 되게 없구나. 기력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타고나기를 체질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사실 판단을 했어요.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 아이가 두통이 있을 때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머리가 이제 쿡쿡쿡 쑤시면서 속이 되게 울렁거린대요. 소화기 안 좋을 때도 두통 어지러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분명히 소화기 쪽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막 확인을 해봤는데 평소에 소화나 불편한 게 없대요. 물론 이제 애가 워낙 양이 적어가지고 남들 먹는 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했는데 소화에 불편한 게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애가 너무 허약하니까 혈액적인 거, 기력적인 거 이런 걸 보강해주면서 한번 두통 상태를 보자라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이제 한약을 복용하고 왔었는데 먹으면서 두통의 빈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임의로 이제 뇌전증 약이랑 항우울제를 끊었어요. 끊고도 그 두통의 강도나 빈도가 전보다는 적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2달째 와가지고 제가 보는데 줄고는 있는데 두통의 특징적인 양상, 아까 그 속 울렁거린다고 했거든요. 머리 아플 때.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소화기 쪽까지 같이 치료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둘째 달부터는 이제 소화기 쪽까지 같이 치료를 시작했죠. 그러고 총 치료 기간 한 4달 정도 치료해냈는데, 그렇게 치료하고 나니까 두통 빈도 거의 다 줄어가지고 어지럼증도 거의 줄었고, 물론 이제 막 피곤하거나 과로했을 때 약간 두통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되고, 이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에 거의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종료했던 사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례에서 보면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아까 그 네 가지 원인이 조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또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